자, 원하시던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손혁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손혁단장 한번 모시자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 어렵사리 한 4번 정도 제가 요청드렸고 어렵사리 또 오셨습니다. 오셨고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좀 많이 바쁘셨죠? 네, 뭐 아시다시피 그 FA 하고 나서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호주 가서 그 질롱 코리아 갔던 선수들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네, 다녀오셨죠. 네네.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WBC 명단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하나 선수가 한 명도 없었는데 네,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오고 이강철 감독 계시고 조보면 저 기술위원장 약간 좀 웃고 이래서 전체가 웃는 그게 나왔는데 그 제가 어떤 그게 왜 웃었느냐 네. 현장에 있었던 기자한테 좀 뭐 물어도 봤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하고 넘어갔는데 질문 2개 나오고 없으시죠 한데 그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웃음 포인트를 좀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웃게 됐어요. 할 네.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 팬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부터 해서 뭐 등등등 어떻습니까? 좀 어떤 네? 생각이세요? 느낌이? 일단 국가대표를 뽑히면 뭐 선수에게도 영광이고 네. 또 팀에게도 사실 뭐 영광스러운 부분이고 또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예. 그리고 우리 팀에도 이런 선수가 있다 이렇게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근데 현실이죠 저희 팀에. 현실이지. 예, 좀 네,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그런 것들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고민하고 또 자책도 좀 하면서 아시안 게임이나 다른 그 후에 그 국가대표에는 꼭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마음도 다 잡고 뭐 전략팀이나 다른 팀도 다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동주 선수나 정원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잠깐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국가대표 스탠다드 정도는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백업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다는데 뭐 단장님은 어찌 보세요? 뽑히면 사실 좋습니다. 네, 네. 뽑히면.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뽑히면 좋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선수들한테 분명히 보고 배울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또 특히 뭐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기록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염치 없지만 입장에서 만약 되면 네. 사실은 뭐 김광현 선수나 양현종 네. 선수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네, 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한 1% 정도는 기대를 1% 정도. 1% 정도는 기대를 했었는데 정원원 선수는 한5% 10% 정도. 아니 뭐 저는 그냥 문동주 선수 생각을 선수. 조금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건 그냥 네. 저 우리 팀 개인적으로 그냥 물론 기록성으로는 그렇긴 했지만 혹시 되면 네네. 뭐 말이 나오니까 아, 저도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생각 안 나왔어요. 하겠지. 그러니까 나왔고. 말이 나오길래 저도 워낙 우리가 이제 네. 빠른 공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속구 피처가 좀 필요하다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른쪽은 특히나 조금 좀 드물어서 그 부분이 좀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제 지난해는 2021년보다 성적상으로 네. 그죠 좀 퇴보가 됐고 뭐 리빌딩 연장선상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도 뭐 자체 분석도 좀 많이 네. 해죠 내부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셨는데 그렇죠. 단장님 뭐 좀 핵심적으로 보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퇴보라는 단어는 조금 성장하는 중에 뭐 경험을 좀 쌓고 있다 이렇게 좋은 단어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2021 시즌에 사실은 정은원 선수나 네네. 하주석 선수나 네. 또 도시환 선수나 네. 이렇게 좀 성장이 되는 시즌이라고 봤어요. 그런 선수들이 네, 코어를 맞아요. 잡아주고 네네네. 하면 정말 좋겠다 해서 이제는 그럼 외야나 투수나 이렇게 조금씩 보강하면 되겠다 했는데 2022 시즌에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더 성장을 못하고 좀 오히려 말씀드린 네, 대로 맞아요. 좀 성장이 좀 더딘 모습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줬는데 뭐 저는 보통 그래서 3년 정도 똑같은 성적을 낸 선수들만 사실은 믿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선수들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정은원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후반 가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들은 사실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사실 외국인 투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다 부상. 보니까 네. 수비도 약한 팀에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대체 선수들이 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도 좀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공격이나 수비나 같이 연관이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뭐 아니면 새롭게 다른 생각들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 용병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했고 또 그에 맞물려서 좋았던 것들은 뭐 김인환 선수가 어쨌든 성장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서 네. 내년에 이 한 자리는 혹시 성적이 떨어져도 이 선수한테 어느 정도는 좀 밀어줄 수 있겠구나. 또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국내 선수들 특히 남지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풀 시즌을 돌았었고 또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작년 시즌 시작하면서 김민우 선수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미리 했었습니다. 네. 최장이 많이 좋았었는데도. 네, 이유는 김민우 선수가 한 시즌이 좋으면 항상 한 시즌이 안 좋았었고 항상 그걸 번갈아 가던 시즌에 나왔었고 또 하나는 최근 한 2, 3년간 김민우 선수의 이닝이 길어가지고 네. 한 번쯤은 좀 쉬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김민우 선수가 후반기에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들은 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부상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물론 뭐 성적 자체가 이런 말들에 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성적이 되긴 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조금 더 성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있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이제 리빌딩의 3년차 수베로 감독의 3년차인데. 네. 그러면 약간 좀 바뀌는 거죠? 궤도는 약간 바뀐다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네. 뭐 좀 약간 궤도가 조금 바뀐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간단하게. 첫 해에 육성을 했었고 네네. 이제 뭐 그걸 토대로 뭐 체질 개선을 사실 작년에 하면서 네. 조금 3점 차 이내에 지는 경기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네네네. 네. 그때 또 경기력도 분명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또 그거에 같이 설명을 하자면 또 후반기에 저희가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다른 팀들이 뭐 5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긴장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또 좋은 경기를 펼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될 건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리빌딩을 뭐 3년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뭐 리빌딩이라기보다는 네. 리모델링 또는 리모델링. 리스트럭처링으로 네네.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뭔가, 어느 정도 놓고 네. 여기서 조금 바꿀 건 바꾸고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 어느 팀이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네, 팀들 그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해가 되면 좀 바꾸고 플랜대로 다 가지는 않잖아요. 플랜대로. 네. 약간. 이게 플랜대로 다 되면 네네. 사실 뭐 너무나 좋죠. 근데 그 좀 변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자꾸 메우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또 감독님이랑 또 상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캠프 치르면서 네. 그런 것들 논의해서 뭐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또 다시 얘기해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자꾸 공격적인 질문을 시작부터 아니, 하니까 도대체 네, 어느 포인트가 공격이야? 공격할 필요 없는데. 네, 자, 단장님. 그래서 네. 하나의 이번에 이제 그 겨울 좀 영입이 적극적이었다. 네. 적극적이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도라든지 뭐 결국 뭐 전선 선수도 영입을 했고 또 오선진 또 이태양 선수도 데려왔습니다. 왔는데 이전에 이제 외부 FA 시장에서 계속 좀 안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뭔가 변화에 팬들께서도 그래도 적극적이고 나름 성공을 한 것 아닌가? 타 팀의 단장님들도 하나하고 롯데가 그냥 그래도 뭐 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아마 그 이제까지 영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적이라고 또 외부에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보강은 항상 해도 아쉬움이 남는 게 보강이 아닌가 이렇게. 통화할 때마다 아쉬움 매번 그 아쉬움이 네, 계속 뭐, 말씀을 근데, 하셨어. 네. 저희는 어쨌든 제가 작년에
코디를 하면서 네네. 뭐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몇 점이다 딱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구색을 좀 맞추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했던 선수들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 정도 채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일 그 첫 번째 저희가 느꼈던 게 저는 우리 팀 선수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선수들. 네,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좀 어린 선수도 많이 있고 네, 그거를 누군가가 이끌어줄 한 명의 선수 또 두 명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그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네. 뭐 최은수 선수가 저희가 영입하는 과정에서 호텔 안에서 이제 만났을 때 네. 그런 얘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머릿속에 와닿고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정말 비슷한 얘기고 그 부분 하나 때문에 오히려 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베테랑은 네.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베테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에 따라서 선수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게 진짜 베테랑. 그러면 그 말은 자기가 우리 팀에 왔을 때 그런 행동을 계속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공감대가 있어서 아 꼭 필요하구나. 물론 장타력도 잘 치고 뭐 수비도 도움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네. 그거보다 우리 팀이 뭐 올해 내년 그 후년에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사치 그 목표를 이루려면 이런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와야만 밑에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고 발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는 이태양 선수는 오선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한화에 대한 로열티를 되게 높게 받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팀에 분명히 더 좋은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뭐 조건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 조금 덜 했는데도 저희 팀을 찾아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태양 선수를 생각한 이유는 최은성 선수가 나 또 다른 선수로 오게 되면 분명히 저희 팀에서도 밖으로 나갈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투수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과 중간을 다 할 수 있는 선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태양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SSG에서 뭐 김광현이나 김강민이나 추진수나 이런 선수들한테 아 내가 만약에 다시 하나를 오게 되면 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이런 말들을 해줬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느끼고. 그러면 아 진짜 뭐 이 선수들이 나가서 몇 승을 더 해주고 몇 개의 홈런을 쳐주고 아 정말 좋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선수들도 그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또 최은수 선수 대신 이제 윤호수 선수가 네. 빠져나가면서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 이런 선수가 왔구나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정 선수 집이 이제 단장님 바로 아래층인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바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층에 네. 층간 소음은 네, 굉장히 아직은 이사를 오지 않았고요. 아, 네, 이제 온다고 저도 얘기 듣고 저도 네. 최은성 선수랑 통화를 네네. 해서 밑에 층이라는데 맞냐고 호스 물어보니까 그 이제 맞다고. 야구장이 바로 보이는 그 아닙니다, 아파트 아닙니다. 좀 거긴가요? 거리가 좀 한 20분 정도 떨어지는 아, 네, 예, 네. 거리인데 뭐 저도 이제 최은성 선수 인터뷰하는 내용 봤는데 네, 뭐 네. 가끔 그 스트레스 받고 좀 안 될 때 저랑 뭐 같이 오면서 야구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저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대화가 될지는 아니 잘 그러니까 이 모르겠지만 본인이 잘할 때는 단장님 네. 문제는 이제 야구가 좀 안 되고 이럴 때는 막 좀 피하게 되잖아요. 불편한 사람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왜 그렇게 선입견을 아니 야구 안 되면 뭐 불편하지 그럼 단장이 뭐 편할까나? 야구 안 되면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불편하게 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전까지 불편하게 해드려. 아니 그런 적 없어요. 없는데. 네. 자 뭐, 그래서 뭐 같이 얘기 나누면 서로 좋다고 하고 또 저도 물론 좋을 때 얘기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조건 좋지. 네. 근데 선수가 만약 원하면 네네. 사실 선수들은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 답을 얘기를 해주면 네. 원하는 답을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괜찮지 그래서 않을까? 번외로 한번 네? 그냥 말씀드리면 그 단장 이제 이야기가 되고 결심하고 했을 때 그 한의원 프로님한테도 부인 네. 한의원 프로님한테도 아니 나 저 하나 단장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고민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번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 어느 지점에서
그 첫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뭐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가 그래. 와이프는 뭐, 해. 그렇게 바로? 하게 생겼으면 하는 거고 오빠가 응. 결정하면 왜 오빠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럼 네. 뭐라 그래? 오빠지. 뭐 결정. 우리 그 집사람 와이프는 50 뭐- 넘어도 아직도 오빠라고 그래 저한테. 예. 와이프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코디하면서 1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뭐 애도 있고 하니까 네네네. 사실 뭐 같이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죠. 음, 근데 뭐 그걸 막 이렇게 요목조목 오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네네. 뭐 내가 지금 고민하는데 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가 이렇게 끝인데. 바로 네. 쿨하게. 네, 뭐 다른 건 네. 집에 자주 못 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1년에 5번만 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이래서 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중해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막 그런. 자, 그 예전에 이제 네. FA 시장 협상 초기에 양의지 선수를 영입 또 그다음에 최은석 선수 같이 이제 동시 이렇게 예, 접촉하셨는데도 오히려 양의지 영입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당시에 향후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니 뭐 그냥 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양희지 선수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즌 중반부터 사장님이 많이 움직여 주셨고 네. 저희도 충분히 논의도 했었고 그 준비했던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양희지 선수한테 다 얘기했었고 뭐 양희 선수가 그때 뭐 결혼식장인가 골든글러브에서 네. 장이가 잠깐 봤었는데 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뭐. 선수가 그만큼 노력해서 음. 자기가 행하는 권리는 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아쉽고, 그렇죠. 하지만 뭐 그 결정은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FA.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음. 보강은 뭐 네. 끝도 없이 끝도 아쉬운 거니까. 아니 그럼 이제 150억 생각을 6년이지만 하여튼 150억 생각을 했는데 즉 그 돈이 이제 그거 다 안 썼잖아요. 그럼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럼 그걸 다른 데 다 안 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뭐 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하나가 이러한 대형 또 그거 필요하면 또 얼마든지 나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일 일을 모르는데 네, 갑자기 글쎄요. 이거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네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걸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아직 시즌 저 1년도 안 치러봤는데 이제 한 달 된 단장한테 하주석 선수 공백에 따른 내야수 네. 플랜 B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셨고 그죠? 네. 또 뭐 오선진 선수도 등등등등 여러 플랜 중에 하나로 또 영입도 하셨을 거다 네. 생각을 하는데 하주석 선수는 언제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징계 끝나면 바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저도 정말 팬들한테 죄송하고 네. 또 야구 같이 하는 네.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고 또 다시는 뭐 이런 일이 나오지 않게끔 일단 저희도 다시 한번 내부에서 규율을 정하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하주 선수를 뭐 언제 오겠다는 건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봐야죠. 자숙하고 저희 팀도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다시 교육하고 규율 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지금 먼저 FA는 외부 FA 3명을 영입을 다 했단 말입니다. 네. 하나가. 네. 그래 지금 좀 사인앤트레이드 남은 이제 FA들이 몇 명 있는데 좀 사인앤트레이드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하나 이야기가 나와요. 네. 뭐 A 구단도 하나다, 뭐 B 구단도 하나다, C 구단도 하나다, 뭐 이렇게 다룰 때마다 이게 A, B, C에 하나가 다 들어가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인앤트레이드 카드가 맞으면 보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보강이 마무리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보강은 끝이 없다고 끝이 없다. 네, 생각을 보강 합니다. 끝 없다. 네. 근데 뭐 사인앤트레이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트레이드도 있는 거고 트레이드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뭐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A, B, C, D 다 저희 구단인 건가요? 아니 뭐 많아요. 하나가 늘 안 빠지는데. 네. 아니 근인동 선수는 그래서 좀 카드가 좀 잘 안 맞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합니다. 논의는 한다. 뭐 네. 권희동 선수뿐만 아니라 네, 뭐 권희동 다른 선수. 뭐 선수들 충분히 네네. 뭐 저희에게 뭐 부족한 내야나 네네. 뭐 외야나 네. 뭐 또
제가 워낙 공빠른 선수들 좋아하기 때문에 뭐 공빠른 선수들한테 많지 않습니까? 네. 공빠른 선수는 하나에 많잖아요. 요즘 공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하나 생각하는. 뭐 맨날 네, 150 넘는다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드는 네.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가 네. 맞아야 되네. 너무 그 위의 카드를 얘기하면 이거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뭐 이거 우리는 영입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서도 트레이드 할 때는 굉장히 주전급을 이렇게 또 그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부분들. 항상 음. 계속 논의 중이고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뭐 그거는 뭐 음. 트레이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네네.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각각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서로 딱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뭔가 아까 리모델링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2022년 하나랑 2023년 하나가 좀 달라지는 게 뭔가요?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일단은 선수들이 각 위치에서 경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 네,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만드는 것도 목표고요. 네. 지금 뭐 최은성 네. 선수나 이태양 네. 선수나 이렇게 네. 뭐 오선희 선수 이렇게 데려오는 음. 또 뭐 트레이드를 생각하는 이유도 그 선수들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경쟁을 해야 음. 경쟁한 선수는 경쟁한 선수만큼 강해지는 거고 네네. 거기서 떨어진 선수는 그만큼 팀의 뎁스에 보강이 되는 거고. 네네. 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말 강해져서 음. 누구나 뭐 목표는 제일 높은 곳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높은 곳을 가려면 음. 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음. 최대한 빨리 가려면 지금 뛰는 선수도 강해져야 되고 그 선수들을 뒷받침하는 선수도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은 느렸지만 네네. 엄청 많이 느렸죠. 근데 공 빠른 선수를 선호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공이 빨라야지만 부담을 갖습니다. 타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의 목표를 가지려면 네. 공 빠른 선수들이 선발 불펜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야구는 어느 팀이든지 선발이 강하면 불펜이 네네. 약하고 네. 불펜이 강하면 선발이 약합니다. 음. 한쪽에 치우치는데 그걸 최대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서 네네. 좋은 우수 신인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신인들이 성장을 해야만 저희가 진짜 강한 요런 것들이 딱 하나로 합쳐지면 후퇴보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시절에 뭐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전력 강화 방안 이런 고민들을 참 우리 단장님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선발들 1+1 전략 그거 말입니다, 그죠?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이제 1+1이라고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 1+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재작년에 네. 김기중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돌았어요. 잠깐 돌았죠. 네, 잠깐 돌았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음. 작년에 김기중 선수가 돌았었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스프링 캠프 전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조금 부담도 네. 느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기중 선수가 그 로테이션에 합류를 하지 못했죠.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 윤대경 선수가 대체 선발로 되면서 조금 그 선발 자리 시작이 좀 어려움을 네. 겪었었는데요. 네. 제가 1+1을 네. 이 선수를 15번 쓰고 이 선수를 15번 이렇게 반반 나눠 쓰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아. 혹시 모를 대비를 하나를 자꾸 뒤에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남지민 선수가 로테이션을 올해 돌았지만 네. 네. 작년에 돌았지만요. 올해 스프링 캠프에 남지민 선수가 와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3년을 던지지 않은 투수는 전 믿지 않습니다. 네. 3년을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낸 선수만 믿어요. 그럼 남지민 선수는 지금 1년을 뛰었거든요. 네. 네. 그럼 내년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선수에 대한 대비를 한 명을 해놓는다는 거죠. 네. 문동주 선수 좋아요. 네. 보니까 후반기에 변화구도 발전되고 뭐 이강철 감독도 그런 변화구가 되게 높다라는 평가도 했었고 근데 아직은 1군에서 풀로 뛴 선발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둘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둘, 그 다음에 김민호 선수, 또 네. 문동주, 남지민 이렇게 뭐 또 이렇게 한 명 보고 뭐 그 다음에 장민재 선수가 있고 저희가 트레이드에서 온 한승혁 선수가 있고. 근데 저는 거기 있는 4명 선수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김재영 선수나 네, 네. 또 한승주 선수나 음, 뭐 김기준 선수나 음, 이런 선수들이 그 뒤에 또 한 번씩은 던져줘야 되고, 네, 뭐 이태영 선수도 네네네. 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최근 2, 3년간 대체 선발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네. 대체 선발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야수들이 오래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든지 대체 선발을 최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4명은 저는 대체 선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붙는 선수들이 이제 대체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들이 한 명으로 한 자리를 메우면 제일 좋죠. 사실은 네, 네, 네. 우리나라가 뭐 우승했었을 때 보면 5명의 선발 로테이션이 한 번도 구멍이 안 난 선발들은 대부분 다 거의 페넌트 시리즈를 우승을 했던지 아니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두 명은 구멍이 납니다. 그렇죠. 그 구멍 날 걸 한 명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저희 팀은 그래서 네. 이제 그 2-3명이 음. 메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반은 얘가 던지고 반은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개념의 원 플러스 1이 아니라 아직은 저희 팀에 믿을 수 없는 선발들이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올 시즌 한 5강 후보를 본다면 좀 어떤 팀들이 있을까? 차명수 단장님 저희를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일단 LG 5강에 LG.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잘 작년 해야죠. 연속. 네. 저렇게 다들 걱정을 해주시는데 걱정. 다들 너무 하나 걱정들을 많이 하셔. 네.